지금부터 2026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후보자 정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정책 설명회 사회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관입니다. 금일 정책 설명회 진행 순서는 선거본부 소개 및 출마의견을 시작으로 후보자 철학 검증, 후보자 공약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보자 정책 검증, 현장 질의응답 이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사회자가 말이 끝나는 동시에 시간이 흐른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분에서 주어진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30초 전 저희가 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리며 종이 한 번 더 울리면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본부 소개와 출마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의견이란 각 선거본부가 어떠한 이유 목적으로 이 선거에 출마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총동아리 연합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2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님께서는 선거본부 소개와 출마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오늘의 정보를 담아 어린 총동아리 연합회 선거본부 정후보 김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의 학생 자치는 통합이라는 큰 변화 아래 안정되어가는 과정 속 다양한 아쉬움을 마주해왔습니다. 이제는 아쉬움을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대학의 문화는 강의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리는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 어린 총동아리 연합회 선거본부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동아리 문화의 강점을 이어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 속 각자의 열정이 활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과 중앙 동아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사랑받는 총동아리 연합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존의 운영 방식 중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들은 현행 유지할 것이며 아쉬웠던 부분들은 새로운 정책과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완하겠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총동아리 연합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 철학검증 시간입니다. 철학검증이란 선거본부에 사전 안내된 4가지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는 개별 동아리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전체 예산과 회칙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상충할 수 있는 이 두 역할 사이에서 후보자가 지향하는 차기 총동아리 연합회의 가장 이상적인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 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는 개별 동아리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전체 예산과 회칙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 두 역할 중 우선순위는 자율성 보장에 도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비이익도 아니고 고압적 통제도 아닙니다. 통제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모두가 그 안에서 자율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총동아리 연합회의 역할입니다. 동아리의 활동을 허가 혹은 불허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안전, 예산, 회칙이라는 최소한의 틀만 명확히 제시하고 그 안에서 동아리가 각자 고유의 성향에 맞게 최대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총동아리 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어린 선거본부가 지향하는 총동아리 연합회 원칙은 기준은 분명하게, 활동은 자유롭게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총동아리 연합회의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주의 심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대학 사회에서 전통적인 대면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학우들에게 설득할 후보만의 철학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모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개인주의 심화와 디지털 전환은 거슬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은 연결과 정보의 공유를 편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만드는 경험은 절대적으로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의 가치는 함께 준비하고 실패하고 만들어내는 경험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를 단순한 취미나 활동 집단이 아니라 대학 시절에만 가능한 인간관계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로서 오프라인 활동만이 줄 수 있는 경험적 가치를 강제하거나 미화해서 설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직접 부딪히고 만들어보는 과정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오래 남습니다. 저희 철학은 동아리를 통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저는 동아리가 필요한 지원과 환경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올인 총괄연합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내부에서 권위에 의한 갑질이나 부조리 혹은 소수자 차별 등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총동아리 연합회가 취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동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후보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 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자존 능력 조절 혹은 강력 개입이라는 기본법으로 접근하는 순간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해당 원칙 하에 단계적 개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동아리 내부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와 해결할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시간 끌기, 은폐, 축소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총동아리 연합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할 시 저희는 사안을 교내 인권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관이 사안을 면밀히 조사,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센터와 함께하는 특허 콘서트 등 인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에 있어 관련된 행사들을 권리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를 대표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소속 학생들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아리방 공간과 지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최근 활동이 저조한 기존 동아리와 열정은 넘치지만 기반이 약한 신규 동아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대학 동아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각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동아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배려와 자원의 투입은 신규와 기존의 구분이 아닌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든 동아리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자원 배분 철학은 활동 일시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철학에 따라 각 유형별로 맞춤형 접근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겠습니다. 결정은 놓치지만 기반이 약한 신규 동아리에게는 기반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활동 초기 정착 단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동아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에 따른 대용품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여 이들이 초반에 시작할 때 행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최근 활동이 저조한 기존 동아리에 대해서는 원인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원을 끊기보다는 활동 저조가 이루어진 환경적인 요인, 외부 요인, 혹은 내부적인 요인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사의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동아리가 등장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동아리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주는 건강한 교체는 대학 동아리 생태계에서 큰 탄력소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활동 여지가 확인되지 않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원을 재분배하여 다른 왕성한 활동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인 총동아리 연합회 선거부는 모든 동아리 가치를 존중하되 가장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학 문화에 기여하는 동아리에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동아리 생태계를 한층 더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후보자 공약 설명입니다.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입장하실 때 받으셨던 정책 자료집에 공약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선거본부께서는 제시하신 공약을 차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리통과연합회 선거본부의 공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개의 주요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동아리 간 교류 행사 확대입니다. 동아리들이 본과의 관계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활발한 활동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활동 공간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동아리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아리 시공고입니다. 중앙동아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여 동아리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로 꾸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후화된 시설 교체 및 부수 동아리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동아리 활동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유 동아리방 운영입니다. 공유 동아리방을 운영하여 캠퍼스 간 활동 격차를 완화하고 교류를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동아리 홍보 지원은 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통해 중앙 동아리의 활동을 알리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홍보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유시 및 개선입니다. 단계별 학생처 간담회 소식을 통해 학생처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중앙 동아리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학생 앱이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동아리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동아리연합회를 만들겠습니다. 가동의식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일째 소포토실을 통해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가구부로 나누는 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협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학 물품을 정비하고 확보하여 동아리 활동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집행부를 공개 모집하여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인재가 총동아리연합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제휴 사업은 외부 기관 및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동아리 활동의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후보자 공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후보자 정책 검증입니다. 후보자 정책 검증이란 선관위에게 각각의 공약 또는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각 질문당 3분씩 주어집니다. 질문이 끝나면 정 후보 관계없이 누구든 바로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자가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후부터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캠퍼스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유 동아리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대학 특성상 물리적 거리로 인한 캠퍼스 간 인프라 격차가 존재합니다. 후보자가 정의하는 격차란 무엇이며 공유 동아리방이 특정 캠퍼스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유 공간 특유의 관리 문제, 도난, 파손 책임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동아리 간 캠퍼스 간 격차는 단순히 인프라 격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학생 자치 활동 및 행사가 가장 캠퍼스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심리적 접근성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공유 동아리방 공약은 캠퍼스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입니다. 가족 캠퍼스에 마련될 공유 동아리방은 시험 캠퍼스의 동아리방이 위치한 동아리들도 언제든지 가자에서 활동할 수 있고 재학생들에게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요소로 작동할 것입니다.
시장 캠퍼스에 있는 공유 동아리방은 각 캠퍼스 동아리들이 소규모로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공간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예약 시스템을 의무화를 하고 물품 및 파손 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아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정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대여가 부당 사용 등 이용 수칙을 위반하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학기에 다시 대여를 할 수 없거나 경고를 부여한 등의 조치 페널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리엔스버 본부는 공유 동아리방을 통해 캠퍼스 간 심적 벽을 허물고 활발하게 공유하는 동아리 문화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요 활동 공간 편의시설 설치와 노후화된 시설 교체 및 보수는 동아리 학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시급한 보수 대상은 어디이며 단순한 건의를 넘어 대학 본부로부터 확실하게 예산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의된 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파악한 보수 대상은 학생회관, 가정 캠퍼스 학생회관과 시장 캠퍼스 학생회관 모두 관계없이 동아리방 팻말이 최신화가 되어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전문 옆에 있는 야외공연장 쪽 보시면은 동아리방들이 대거 위치해 있는데 동아리방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원들이 사용하는 야외공연장 화장실 전등이 지금 안 나온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공과 동아리방들이 대거 위치해 있는 대운동장 화장실도 선반 및 잠금 장치가 현재 파손이 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학생회관, 대운동장 그리고 야외공연장 등은 동아리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전과 편의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활동 공간 편의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현재 대운동장과 야외공연장에 음료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를 교내 생협 과장님과 학생과 학생자치부 담당 선생님께 문의해본 결과 교내 기존의 음료 자판기를 좀 수익성이 안 나는 음료 자판기들을 해당 시설로 옮겨서 옮기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아리방 팻말 최신화 같은 경우에도 시설과에 요청하면 요청 즉시 교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학생과 시설과는 교내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해당 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동아리원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통 창구로 동아리 신문고 운영을 공약했습니다. 기존의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DM과 비교했을 때 신문고만이 가지는 실질적인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건이 단순한 답변을 넘어 실제 총동아리 연합회의 정책 변화나 해결로 이어지게 담보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문의에 대한 그 답변 전달의 끝이는 뭐 인스타그램 DM이나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 다른 소통 채널과 달리 그 신문고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신문고로 접수된 모든 민원은 저희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로 구성된 담당자를 배정하여서 민원인이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안의 진행 상황을 거침없이 민원인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수된 민원은 그 매주 총동아리연합회 정기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저희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심의가 진행될 것이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혹은 중요한 안건의 경우는 저희의 정책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안건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실제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그 무분별한 민원 접수를 막기 위해서 접수 불가능한 민원 기준을 따로 두어서 뭐 개인 간의 사적인 갈등이라든지 혹은 뭐 근거 없는 비난, 허위 사실 유포 등 이러한 기준 이런 내용들을 접수 불가능한 민원으로 저희가 처리하여 따로 그 심의 비결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시된 공약들을 보면 전반적인 기조가 올해 총동아리연합회의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올인 성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차별화된 핵심 공약 하나를 뽑자면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올인 총동아리연합회 성공보다는 현 총동아리연합회 기존 조직들이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총동아리연합회가 캠퍼스 간의 동아리 구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많이 하였고 저희는 그를 발돋움 삼아서 실질적인 공과를 제고하고 학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어린 총동아리연합회 성공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차별화된 핵심 공약은 공유 동아리방입니다. 공유 동아리방을 통한 캠퍼스 간 격차 해소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변화이며 기존 동아리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아직 동아리방이 없는 신규 동아리들도 공유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총동아리연합회의
지원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립중단연합회는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학우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동아리 문화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총괄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올인 선거본부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변이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마지막 순서인데요. 현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본부는 최대 5개의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각 질문마다 추가 질문 2회가 주어집니다. 답변 시간은 질문과 추가 질문 각각 2분이 주어집니다. 추가 질문의 우선권은 질문자가 가지며 질문자가 추가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우분께 추가 질문의 기회가 넘어갑니다. 질의 내용은 본 정책 설명회 및 선거본부가 제시한 정책에 관련된 질의에 한정하며 내용이 후보자 개인에 관련되거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일 경우 중앙선관위 측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공학과 재학 중인 오세범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 주요 공약으로 중앙 동아리가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상 중인 행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이제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중앙 동아리 간 교류 행사 확대 중에 어떤 행사 계획하고 있는지를 여쭤주셨는데 사실 동아리 간의 협력은 분과와 소속 캠퍼스를 초월해서 동아리 학우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대학 생활의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동아리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는 일단 첫 번째로 중앙동아리 제작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동아리 e스포츠 대회 이렇게 각각 2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앙동아리 체전은 최대한 타 단과대학 체육대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을 따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서 해결할 것이고 e스포츠 대회 또한 마찬가지로 타 단과대학과 겹치는 일 없이 중앙동아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한 이 2가지 행사 말고도 본과장 회의 혹은 대표자 총회 등을 통해서 중앙동아리원들께서 바라시는 행사가 있다면 그리고 저희의 예상과 상황이 맞아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행사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혹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시고 싶으신 학우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께서는 손 들고 네, 추가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편집부 소속 부편집부 신지황이라고 하고요. 대회 체전이랑 e스포츠 대회 같은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칠암 캠퍼스나 통영 캠퍼스 같은 그런 멀리 있는
캠퍼스 중앙 동아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위치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행사를 단체로 열었다 했을 때. 아, 네. 네, 방금 이제 그 거리가 있는 캠퍼스들이 저희가 이런 큰 규모의 단체 행사를 한다고 하였을 때 이제 그 거리의 격차 때문에 참여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할 그게 있냐고 이제 여쭤주셨는데 사실 이제 통영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동아리연합회 관할이 아니고 통영 캠퍼스는 그 통영 캠퍼스 내부에 있는 동아리들을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리고 취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그 취업 캠퍼스에 있는 대부분의 학과와 그 재학생들이 현재 과정 캠퍼스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이 시점에도 꾸준히 넘어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그 작업이 계속돼서 마무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사실 그 이런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저희가 모두를 위해서 뭐 가정캠에서만 한다, 취향캠에서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그 아무래도 사람이 가자 쪽에 저희 지금 재학생이 95% 혹은 90%, 90에서 95%가 지금 가자에 몰려 있는 걸로 아는데 통영을 제외하고 가자랑 취향만 봤을 때는 그렇게 몰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가자 캠퍼스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취향 캠퍼스가 타 캠퍼스이긴 하지만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취향 캠퍼스 학우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단체 버스 대관이라든지 그런 학교 교내 셔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질문으로 추가 질문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내 신문방송사 소속 길동훈입니다. 이번에 주요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공유 동아리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중앙동아리가 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반 동아리를 포함하면은 더 많아지는데 이들의 니즈를 수용할 규모의 공간이 있는지 실질적인 그런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일부 동아리가 공간을 좀 독점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지금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방금 중앙 동아리 말고도 일반 동아리들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앙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총 98개 가져 지정 합쳐서 98개가 있고 그리고 일반 동아리는 저희 중동아리 그 일반 동아리 같은 경우 이제 과 동아리나 단과대학 동아리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중동아리 앞에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활동 공간이 있냐 그 여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내년 상반기 초, 즉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부터 가용이 가능한 공실은 가정 캠퍼스 학생회관에 우선 3곳이 있고 그리고 대운동장이 8곳 그리고 시합 캠퍼스 학생회관은 마찬가지로 3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은 공유 동아리 공유 동아리방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학생회관이랑 대운동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시설 인원이 얼마나 수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한 지금 면적 그 평수를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을 때 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0명에서 15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작아서 7명에서 9명 정도로 수용 가능한 그런
활동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7명에서 10명 그 정도 인원 그 정도 인원이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또 여쭤봐 주신 게 그 공유 동아리방 독점 점유. 네, 그 독점 점유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한 동아리가 그 방을 독점해 버리는 순간 그 어떻게 보면 그 동아리방이 여러 개 생겨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기준을 두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몇 시간, 최대 몇 시간, 뭐 최대 2시간, 3시간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확실하게 제시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공유 동아리방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내 신문방송사 소통부 팀장 이수빈입니다. 저는 반대로 만약에 공유 동아리방이 활용이 기대와 달리 저조하다면 어떠한 활성화 방법이나 유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활동이 저조하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가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방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동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선 1학기 동안 저희가 시범운영 처음 해본 거다 보니까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 사업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그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동시에 진행해서 운영해볼 계획이고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해당 사업의 그 활동성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 진학 캠퍼스, 가족 캠퍼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유 동아리방 사업을 만약에 처리하게 된다면 아마 공실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공유 동아리방 사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중앙 동아리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의 개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김민혁입니다. 주요공약 6번을 보시면은 그 동아리 홍보 지원이라는 공약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약 100여 개의 동아리가 지금 존재하고 이제 홍보를 요청할 경우에 그 예산도 많이 사용될 것이고 공연팀과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홍보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동아리에게 예산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정적 지원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좀 정해진 것이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홍보망으로 노후화된 현수막 등을 이제 부수하고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 수 있는 그 공약은 맞습니다. 그래서 소액 지원은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분명히 공지를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단적인 예로 교내 게시판에 홍보를 부착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 절차를 저희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부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혹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 재학 중인 박종현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주요 공약의 대다수가 제가 봤을 때 예산 관련된 게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 같은 게 학생과는 충분히 협의가 되셨는지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주요 공약 중 대부분이 아무래도 뭐 약간의 예산이라도 조금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금액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총동아리 연합회 예산 중 이제 올해 총동아리 연합회 그리고 작년 총동아리 연합회 공약들 중에 교류 지원금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해당 부분을 지금 저희 정책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하고 그 사업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이 지금 실효성이 거의 없고 교류 지원금을 나눠준다. 그 동아리들과 일반 재학생들의 교류를 위해서 지원금을 배부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신청자 수도 굉장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어서 그 사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 해당 예상 과목을 저희가 행사 혹은 이렇게 시설 보수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행사와 시설 보수 등에 운영할 수 있도록 편입해서 사용하면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집편집위원회 편집장 양승찬입니다. 일단은 현재 총동의 기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감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기존 총동의 정책과 기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총동과 뭔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공유 동아리방을 포함해서 다른 차별점이 또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그렇고 저희 올해 총동아리 연합회 선거본부는 기존의 영원 총동아리 연합회 지금 현행 유주이십 연행 영원 총동아리 연합회 자체 기조가 크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전환 앞에 바꿔서 혁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새로 고침, 새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탈바꿈해야 된다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존 영원 총동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공유 동아리방 그리고 동아리 신문고 등 영원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의 역점을 좀 두고 그리고 사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여튼 저희가 지금 영원 총동아리 연합회 기조를 안정화시키되 그 동아리 신문고와 중앙동아리관 교류행사 확대 그리고 공유 동아리관 운영 등 더 캠퍼스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중앙동아리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과 사업들을 통해서 더 발전된 총동아리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차별점이라고 말씀해주신 공유 동아리방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유 동아리방의 핵심이 캠퍼스 간 격차 해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격차에 대해서 꼭 인프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정책에서 공유 동아리방이라는 것은 인프라
이고 그 이외에 다른 뭐 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중앙 동아리 교류 행사에서 실험에서 과자로 뭐 90%, 95%가 넘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캠퍼스 간 격차 해소라는 그 기조가 좀 정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 아닌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중앙 동아리 간 교류 행사 확대에서는 사실 저희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에서 95% 사이의 인원이 가족 캠퍼스로 넘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 남아있는 5에서 10%의 인원을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따로 말씀드린 뭐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뭐 만약에 셔틀버스 운영이 어렵다면 그 버스를 직접 대관을 해서 사설업체에서 대관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공유 동아리방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히 인프라의 격차라고 보기보다는 여튼 지금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 자치 행사는 가족 캠퍼스에 밀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실험 캠퍼스 학우들이 가족 캠퍼스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만약에 실험 캠퍼스에서 활동이 필요한 학우들이 가족 캠퍼스 학우들이 있다면 역으로 실험 캠퍼스 학우들이 가족 캠퍼스의 학우들이 실험 캠퍼스의 공시를 활용해서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혹은 뭐 거기서 각자 동아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격차 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그럼 공유 동아리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생각을 하시는 그 격차 해소에서 실험 캠퍼스 학우들을 위한 격차 해소의 문제에서 실험 캠퍼스 학우들이 좀 더 가족 캠퍼스에 많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가족 캠퍼스에 있는 공유 동아리방을 활성화하는 게 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실험 캠퍼스에 있는 학우들이 실험 캠퍼스에 있는 동아리방을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험 캠퍼스에 있는 공유 동아리방이나 뭐 다른 개별 동아리방을 활성화하는 게 더 뭐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우의 대부분이 가족 캠퍼스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캠퍼스의 학생을 활성화시키고 열고는장, 대원농장에 있는 공식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캠퍼스에 있는 아직 지방 캠퍼스에 남겨져 있는 그 학우들이 가족 캠퍼스로 완전히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학우들을 방치해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족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 한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언제든 학생들이 원하는 캠퍼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장벽을 저희가 좀 허물어 가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노력에 있어서 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일단 최대한 둘 다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이 최대 개수에 도달하였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학과 재학 중인 강기현입니다. 정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님 양력이 좋으신데 경상국립대학교에는 다양한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동아리연합회 대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동아리는 제가 총동아리연합회를 회장에 출마하고 저희 부부와 함께 이렇게 선거본부를 꾸려서 선거를 준비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는 아까 출마의 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아리는 우선 각자가 좋아하는 걸 함께 좀 고민하고 만들고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대학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가 좀 더 나아가게 앞으로 더 발전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만들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을 했고, 그 총동아리연합회 출마를 하기 위해서 동아리 대표자분들, 학생 자치기구 임원진분들, 그리고 교내 교직원분들이랑 다양한 소통을 진행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거와 정책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현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대 질문 기수 총 5개가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 질의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2026학년도 총동아리연합회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후보자 및 학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단선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한 표는 단순한 투표 그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단선 선거에서 한 표는 어차피 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공약이 우리 모두의 약속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추진력이 됩니다. 오는 11월 19일과 20일 우리 손으로 직접 2026학년도 경성국립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를 이끌어가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정책 설명회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경성국립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정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